진아와 탁발승. 거리의 아함경. 제13편 중독된 게이머. 1. PC방 앞에서의 탁발. 현각과 진아가 홍대 근처 24시간 PC방 앞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PC방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진아는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깨어나는 새처럼 자유로웠다. 그때 PC방에서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24세의 박준호였다. 그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했던 터라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벌써 새벽이네. 준호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어젯밤에 조금만 덜하고 생각했는데 벌써 하루가 지나 있었다. 현각과 진아의 모습을 본 준호는 잠시 멈춰섰다. 진아의 춤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 안녕하세요. 현각이 준호에게 인사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게임을 좀 했더니.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진아는 춤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안 주무셨어요? 사흘. 아니, 나흘인가. 시간이 헷갈려요. 준호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게임 속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기 때문이다. 현각은 준호의 모습을 보며 아함경의 중독경을 떠올렸다. 3. 집착과 중독의 늪. 혹시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현각의 제안에 준호는 망설였다. 저는 게임을 해야 해서. 지금도요?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네, 길드전이 있어서. 준호는 자신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PC방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진아가 준호에게 물 한 병을 건넸다. 일단 물 좀 드세요. 많이 마르셨을 것 같아요. 준호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목말랐는지 깨달았다. 4. 중독경의 가르침. 준호씨,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네. 준호는 길가 벤치에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술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지요. 현각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준호는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실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을 때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중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도피의 진실. 준호는 현각의 말에 뜨끔했다. 그럼 제가 게임에 중독되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게임이 재미있어서.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게임 안 할 때는 기분이 어때요? 불안해요. 뭔가 빠뜨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럼 게임을 할 때는요? 처음에는 좋아요. 하지만 점점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요. 6. 진짜 현실 마주하기. 중독경에서는 중독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을 위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계속한다. 현각의 말에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다.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게임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불안하신가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불안하고.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다. 게임 속에서는 제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7. 탁발의 의미를 통한 깨달음.
현각은 자신의 바리떼를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준호 씨, 이 바리떼의 의미를 아시나요? 탁발할 때 쓰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탁발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거부하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아가 이해를 돕기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 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표현했다. 처음에는 뒤로 물러서고 외면하는 듯한 동작에서 시작해서 점차 정면을 향해 당당히 서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8. 작은 현실 직면하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게임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조금씩 현실과 만나보세요. 현실과 만난다는 게 오늘 하루만 게임 대신 다른 일을 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준호는 두려워했다. 그럼 게임이 더 밀릴 텐데. 현각이 미소를 지었다. 중독경에서는 진짜 뒤처지는 것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다라고 말합니다. 9. 첫 번째 도전. 진아가 준호에게 제안했다. 오빠, 저희와 함께 아침 산책해보지 않을래요? 산책이요? 네, 게임 대신 1시간만요. 현실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몸도 많이 아프고 피곤했다. 세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오랜만에 맨 흙을 밟았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산책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진아는 한강변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었다. 이번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춤이었다. 바람과 함께 움직이고 새들과 함께 날아오르는 듯한 춤이었다. 10. 현실의 아름다운 발견. 와, 정말 아름답네요. 준호는 진아의 춤과 주변 풍경에 감탄했다. 이런 게 현실에 있었구나. 늘 있었어요. 오빠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현각이 말했다. 중독경에서는 가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현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걸 놓치고 살았을까요? 11. 새로운 루틴 만들기. 그날부터 준호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다. 하루에 1시간씩은 PC방 밖으로 나와서 현실 세계를 경험하기로 했다. 오늘은 뭘 해볼까요? 도서관에 가보는 건 어때요? 현각의 제안에 준호는 놀랐다. 도서관이요? 저는 책 읽는 걸 싫어하는데 게임만큼 재미있는 책도 있어요. 준호는 반신반의하며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판타지 소설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게임으로도 나왔었는데. 몇 시간 후 준호는 완전히 책에 빠져 있었다. 게임보다 더 재미있어요. 상상할 수 있으니까. 12. 관계 회복하기. 책을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발견한 준호는 점점 변화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너 살아있었구나.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 근데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응, 요즘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새로운 걸 많이 해보고 있어. 친구들과의 만남은 준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게임 속 친구들과는 다른 진짜 교감이 있었다. 13. 탁발에 참여하기. 어느 날 준호는 현각과 진아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저도 탁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섭지만 해보고 싶어요. 진아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정말요? 그럼 제가 오빠를 위해서 춤을 춰드릴게요. 준호는 현각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거리에 섰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렇죠.
현실이 항상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14. 진아의 격려춤. 준호가 탁발에 참여한 날, 진아는 특별한 춤을 추었다. 그것은 용기와 성장을 표현하는 춤이었다. 작은 새가 둥지를 떠나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도 용감하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했다. 진아의 춤을 보니까 용기가 나요. 오빠도 지금 용감하게 날고 있어요. 준호는 진아의 춤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게임이라는 안전한 둥지를 떠나 현실이라는 넓은 하늘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15. 게임과의 새로운 관계. 준호는 게임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대신 게임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하루에 2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힘들지 않나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게임이 더 재미있어요. 다른 일들도 하니까 게임할 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현각은 준호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중독경에서 말하는 균형을 찾으신 것 같네요. 16. 새로운 목표 찾기. 준호는 이제 게임 외에 다른 목표들을 갖기 시작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졌어요. 나중에는 제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게임을 소비하는 사람에서 창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네요. 진아도 준호의 꿈을 응원했다. 정말 멋져요. 오빠가 만든 게임 해보고 싶어요. 17. 다른 중독자들 돕기. 준호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게임 중독 자조 모임을 만들었어요. 어떤 모임인가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현실 활동을 하는 모임이에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좋은 일이네요. 중독경에서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18. 가족과의 화해. 준호의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준호야, 정말 내 목소리 맞니? 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구나.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냥 요즘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부모님은 준호의 변화를 느끼고 기뻐했다. 19. 1년 후의 모습. 1년 후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프로그래밍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고 게임 중독 자조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다. 스님, 진아야, 정말 감사해요. 준호 씨가 용기를 내신 겁니다. 중독경 덕분에 진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진아도 준호의 성장에 감동했다. 오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20. 마지막 탁발과 축복의 춤. 현각과 진아가 떠나는 날, 준호와 그의 자조 모임 사람들이 함께 탁발에 참여했다. 진아는 준호와 모든 회복자들을 위해 마지막 춤을 추었다. 그것은 중독의 어둠에서 현실의 빛으로 나오는 과정을 표현한 춤이었다. 처음에는 갇힌 듯한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점차 자유롭고 밝은 움직임으로 변해갔다. 마지막에는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춤추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준호가 말했다. 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요. 현각은 준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중독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현각과 진아를 배웅했다. 준호는 바리떼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넣으며 말했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현실에서 함께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에요. 떠나는 길에서 현각은 생각했다. 중독은 현실 도피의 결과이지만 진정한 치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준호의 회복이 그것을 증명했다.
중독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진정한 자유는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도피가 아닌 직면에서 찾을 수 있다. 박준호의 회복은 중독경의 이 가르침이 현대의 디지털 중독 문제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다.